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자, 어디 가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 넘어갑시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말 그대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왜 조건 확률 왜 만들어져야 되냐? 확률 곱하기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조건 확률이 어떻게 됐냐면, A라는 조건하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은 PA분의 PA 교 B로 이렇게 정의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살짝 옮겨버리란 말이지. 이항을 시켜버리면 자 넘어갔다 페이지. 저거 아까하고 달라. 아까 이제 넘어갔어. 그 다음 거.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곱셈 정리는 어떻게 된 거냐? PA교 B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더라. 얘가 일로 넘어가면 PA 곱하기. 그럼 P 뭐가 되냐면 A라는 조건에서 B가 일어나는 확률처럼 표시할 수 있어. 단순한 이항만 했어.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얘만 있어? 이런 것도 있지. A, B 이런 형태. 그럼 B가 조건일 때, 그럼 이때 조건 반응물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P, B 곱하기 PB가 A처럼 되는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첫 번째 헤이 봐봐 지금 이제 드디어 뭐냐면 조건 확률이란 이상한 이런 확률을 정의함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렇게 교집합 형태의 확률을 알겠습니까? 이 곱사건 알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확률을 계산하는 어떤 하나의 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되니? 자, 두 번째. 뭘 또 좀 이해했냐라고 얘기하면,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해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이항시켜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나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 부여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자, A라는 사건인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야. A,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순서도 딱딱 들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이전에도 그랬지. 알겠습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되냐면 B가 일어나는 확률이야. 그럼 이제 그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확률이 되는 거지. 이해가냐, 원장님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깔끔한 어떠한 식하가 만들어질 거야.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죠. 오케이? 이 정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부 확률이 정리된 거고. 얘 가십니까 여기까지? 추가할 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의미 부여했냐면 A가 일어났어. 그럼 A가 조건이 돼. 그럼 D로 가야지. B가 일어났어. B가 조건이 돼. 그럼 D로 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외울 때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고? 앞에 계산했던 게 뒤로 가서 조건이 되지. 곱셈 정리 자체의 의미가 다른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논리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면 외우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오케이? 자,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 다음 확률의 조건이 되어버리게 돼. 이해가냐? 오케이? 자,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연습을 살짝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아까 얘기했던 거야. 한 번 더. 자, 예를 들면 있잖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주머니에 흰 공이 있고 흰 공 3개하고 검은 공 뭐 2개가 있다고 시작을 해.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데 얘를 꺼낸 걸 다시 집어넣는다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처음에 흰 공 꺼내고 두 번째 만약에 흰 공 꺼내는데 그러면 얘네 둘 사이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 오케이? 그걸 확인하는 게 사건의 독립과 존속인 거야. 이해가니 얘들아? 오케이? 그냥 이거 얘만 듣는 걸로 하자. 깊게 들어갈까 하다가 너무 깊어져도 생각했으니까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이제 또 쉽게 뭐냐라고 하면 그럼 얘하고 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이 달라져. 그런 언급을 하는 게 바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야 라는 표현 하나만 했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되냐 여기까지?
너무 무성의한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지금 뭐에 집중하냐면 확률을 곱하는 거에 좀 집중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주어진 이 곱셈 정리에서 우리는 PA 교 B PB 교 A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합해서 얘하고 얘 순서 바꿀 수 있는 건 이 얘기 했잖아. 오케이? 그렇지? 그럼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교환 법칙이 생겨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이게 뭐냐? 우리한테 의미를 갖느냐? 그냥 순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데 이럴 때 의미를 갖게 되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 교환 법칙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자 순서를 바꿔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죠? 네, 그 얘기는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 있으면 그럼 확률이나 경우의 수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여러분들이 조건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기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뭐에서 만들었냐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어차피 순서 바꿀 수 있으면 쓸데없이 순서대로 순서 지키지 말고 조건이 복잡한 것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복잡한 것부터 계산하면 무지무지 계산이 편리해지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는 의미는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잡한 것부터 계산하면 돼요.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다음 이거하고 또 다르게 확률의 곱하기는 이 내용도 조금 숙지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고 얘기하면 필요한 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건 뭐야? 어떤 조건이 있어. 그럼 이제 그걸 주어진 조건이라고 해요. 그럼 그런 조건 이외의 확률은 조건 외에 언급 안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 알겠습니까? 경우의 수는 다 따져줘야 되고, 알겠니? 그럼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덧셈 정리도 다 따져줘야 되는데, 알겠냐? 오케이? 근데 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필요한 주어진 조건 이외의 것은 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1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할게요. 1, 2, 3, 4, 5, 5개의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까? 이 5개의 수에서 뭘 만들냐면 이걸 가지고 짝수를 만들자. 오케이? 예. 이게 조졌을 때 5자리 짝수를 만듭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적용해서 이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곱셈 정리에서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얘 5개의 숫자인데 5개를 쫙 다 배열해서 5자리가 나온 거지 지금 이제. 짝수의 결정은 뭐에 의해서 하는 거야? 짝수가 결정되는 건 뭐 때문에 결정이 돼? 네, 맨 뒷자리가 짝수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총 5자리가 있는데 맨 뒷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짝수가 결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복잡한 것도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건 유일하게 조건이라고 하면 짝수밖에 없고 짝수의 결정은 마지막 자리 알겠습니까? 1의 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얘를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2하고 4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맞냐? 그럼 여기에 짝수가 들어올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가 되겠지. 맞아? 여기에 짝수가 들어갈 확률은 확률로 계산하면 5분의 2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오케이? 만약에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게 복잡한 거야. 그렇습니까? 5분의 2. 괜찮지? 그럼 여기에 이제 짝수가 2가 됐든 4가 됐든 하나 뭐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5분의 2의 확률을 계산했어. 그럼 나머지 4자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맞냐?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2가 선택이 됐다고 하면 5분의 2라는 것은 2 아니면 4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2가 선택되어 있다고 하면 1, 3, 4, 5, 4개를 여기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겠지 지금 이제. 그럼 그걸 일렬로 배열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됩니다. 알겠어? 조건 외의 거는 전부 다 확률로 계산하면 1이 됩니다. 자, 이해 안 돼. 그럼 이 확률은 얼마냐? 5분의 2.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뭐가 달라질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얘는 왜 1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자, 여기에 배열되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있냐 없냐? 없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배열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기에 2가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럼 얘 빼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배열되는 경우의 수, 분자에 해당되는 것도 결국 모든 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4팩분의 4팩이야. 약분하면 1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조건 이외에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이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은 제약이 걸려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제한 조건이 들어가니까 확률이 이거의 경우의 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앞에는 제약이 없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거고 그렇게 다 계산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확률을 계산할 때 1밖에 안 된다. 알겠냐는 얘기인데 오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았어? 자, 이게 조건 정리입니다. 네, 곱셈 정리에서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뭐에 대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설명하세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뭘 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라고 하면 자, 곱셈 정리, 그러니까 요거 끊고 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길어졌다. 문제 풀고 나가요. 알겠습니까? 아니 하나만 더 빠져야 돼. 하나만 치워요. 1번 이게 1번이고 1번 한국의 곱셈 정리. 미안해. 네, 다음 두 번째 2번. 자, 뭐 계산하냐면 어떤 확률 P, B에 대한 계산. 오케이? 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려면 안 되니까 여기 잠깐 봐봐. 아까 선생님이 표 작성하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런 얘기 했었는데 B를 뜯어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면 아까 단자형이랑 이런 것도 그려졌습니다. 여기가 A고 B야. 여기는 B에 속하면서 A는 속하지 않는 건데 B 차집합 A가 되니까 이건 A여의 교 B가 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P, B의 확률은 벤다이어그램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P, A, 교, B. 동의할 수 있어? 동의하나? 오케이? 에다가 P, A, 여, 교, B.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세팅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복잡한 세팅이니까 지금부터는 이 틀 잘 잡아요. 이해되나요? 그럼 어떤 확률 구하세요라고 하면 벤다이어그램 빨리 그려봐서 B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뭐로 구성되는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엄청 중요해. 알겠어요?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곱셈 정리를 공부했잖아. 그러니 교집합 형태의 확률, 이걸 곱사건이라고 하는데 곱사건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해요. 알아들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자, A가 조건이라면 A가 일어났어. 그러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률의 곱사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게 곱셈 정리라고 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세팅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아까 선생님이 의미부여했어. 다시 한번 의미부여한 거야. 얘는 일어나지 않았어. A라는 게. 그럼 얘가 조건이니까. 그럼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의 의미부여 다시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더 선생님. 어려우니까 논리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얘는 뭐냐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거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생각한다. 오케이? 그럼 곱셈 정리라는 게 뭐였냐고 하면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났어. A가 일어났어. 그럼 얘는 조건이 돼야 되지. 그러면 얘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생각한다는 얘기고 얘는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면 A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일어나지 않았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알아듣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는데
꼭 기억하고 있을 거. 오케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아? 다 받아들이기 편해? 그럼 이제 선생님 이해하는 대로 흰 공이 몇 개? 6개. 자, 검은 공이 4개 있다고 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자고. 괜찮으세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래놓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오케이?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야. 알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로만 존재할 수가 없잖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단지 첫 번째가 존재해야지만 두 번째가 의미가 있는 거지? 분위기 알아서?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흰 공이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을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밑에 있는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익숙하게. 어떻게? 처음에 흰 공이 나와야 돼. 10개 중에 6개. 오케이? 10분의 6 곱하기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오면 한 개 뺐으니까 9개 남았지? 흰 공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5. 이번에는 A 여라는 것은 흰 공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 오케이? 그러면 A 여는 흰 공이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 10분의 4. 괜찮으세요? 검은 공이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 한 개 뺐어. 9개 남은 거지? 괜찮아? 그 중에 흰 공은 6개 그대로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9분의 1. 자, 이런 계산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세팅은 여기서 끝나는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자. 왜냐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까? 네,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세팅하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 붙여서 대답 더 설명할게요. 자, 혹시 너무 어려워. 그럼 선생님한테 더 추가 질문 요구해요.